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중남입니다. 자, 2월 7일,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시장 정리부터 하나씩 하면서,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의 어닝 쇼크 속에서 지수가 이제 급락했던 것들이 아마존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과 이 스냅의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스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모습이 연결되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마이너스 0.06, 나머지는 플러스에서 끝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3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43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은 28.2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일부 하회하는 모습이야, 이것도 사실.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핵심인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여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정도 급증한 17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이 클라우드 쪽이 확실하게 돈이 많이 되고 있는구나. 요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은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리비안이 예전보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이게 고점일 때 이 반영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아울러서 아마존은 호실적 발표와 함께 프라임 멤버십 요금 인상 계획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쿠팡의 로켓 프레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멤버십 같은 걸 이 아마존에서 가격을 이번에 인상한다라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서 거의 뭐 식생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좀 높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리비안에서 조금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프라임 멤버십으로 어느 정도 상충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비농업 고용자 46만 7천 명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고용자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통사의 소식을 보자면 지금 3년간 공들인 5G가 효자 노릇을 하면서 이 3사 합쳐서 영업이익이 4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G 함은 우리 솔직하게 그렇게 만족 못 해갖고 LTE 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부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5G를 썼다가 옮겨왔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5G가 장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 코로나라는 핑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뤄가지고 우리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들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곧 있으면 대선도 끝나고, 그리고 돈 많이 번다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5G 장비 쪽이 다시금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제 현금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장비 쪽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신세계 쓱닷컴, 여기가 합병 없이 상장을 직행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파악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철강사에서 이 고철 가격이나 아니면은 전기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철을 많이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 건설, 자동차 등등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겨냥한 태양광 패널 관세 4년 연장. 그러니까 트럼프 때 이 태양광 관련된 이 관세를 30%인가요? 해서 이제 책정을 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4년 연장을 더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국 내 태양광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나큐셀, 하나솔루션 아시죠?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에 지금 공장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하나 쪽을 한번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돈 풀던 이지머니 시대는 끝. 30년 만에 최대 긴축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당국 유예해준 대출 4월부터 갚아라.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식약처가 자가진단 키트를 1,000만 병분 더 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계절 독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리오프닝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아침에 먼저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다 주석을 달진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이외에도 뭐 내용들 공부해볼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평일에는 영상 소개란에 링크가 없고 그 커뮤니티란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여기 방으로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했으니까 개별 종목 봐야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BNC를 한번 볼 텐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나와 있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FDA 긴급 사용 승인 기대. 연내? 일단 얘기하는 걸 보면은 3월 달에 데이터가 발표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연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뉴스를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데이터만 본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로는 이 사망 호흡 부전 없는 100% 회복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한국 BNC JP바이오 계약 후 주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한국 BNC가 JP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20억을 투자해서 이대주주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냥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갈라 헬스케어와 당뇨 치료제 신약 MOU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파악 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급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았을 때 오늘 이거 외국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약간만 올라가가지고 자리 잡으면 되게 많이 갈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한 끗이 아쉽게 계속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문제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쭉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수급상으로 투신 사놓은 물량 아직 갖고 있는 거 많으니까 지금 매도 양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산 물량 대비로 봤을 때 되게 조금 파는 거잖아요. 요 마이너스가 주는 것과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을지 이걸 집중해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상황 속에서 이 한국 BNC 이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특별한 건 없죠. 현재 위치에서 여기 61선만 뚫으면 정말 이쁘게 쌍바닥 이후에 출전한의 그림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지라인 첫 번째 이 11선 요 이탈 전까지는 조금 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요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한번 이탈했잖아요. 두 번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지만 다시 떨어지면 뭐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61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초록색 선인 121선 부근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120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부근을 아래에다가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아예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걸 딛고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건 근데 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국 BNC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요 라인 있죠. 여기 위에 있으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근데 241선 이탈까지도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기종 조절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 61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위에서 자리가 끝났다. 그러면 121선 대략 가격으로 보면은 26,000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이 정도만 가더라도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단타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상황에 맞는 것들 판단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상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국 BNC 한번 쑥 훑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갈랑말랑 하면서 되게 우리에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끝난 것도 없고 뭐 시작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뭐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고 조금 아슬아슬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자리 잡고 나서 다시 또 진입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며 여기서 이 한국 BNC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 링크는 커뮤니티 탭에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와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